자, 이번 시간에 전산세무회계 2급 실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해당 우리 K랩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인터넷 연결한 다음에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K랩 관련했을 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화면으로 해서 전환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수업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K랩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아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랩 관련했을 때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K랩 2017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그인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운영하기 전에 백데이터를 갖다 다운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냐면요, 도서출판 어울림에 가셔서 옆에 보시면 백데이터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찾아보시면 2017년 로그인 전산세무 2급 관련했을 때 수정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파일을 갖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이걸 설치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로그인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풉니다. 그런 후에 위에 나와 있는 2017년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하단에 회사 등록을 클릭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저는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상단에 보면 F4라고 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 나와 있는 2000년대의 코드로 해서 그 회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운이 됩니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요. 맨 먼저 회사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된 내용을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교재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전산세무 2급 관련했을 때 실무시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가 있고 매입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산회계 1급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부가세 관련된 서식, 신고 서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수업 목적상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부가세 서식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관련해서 급여를 입력한다든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갖다가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1번부터 5번까지 어떠한 내용들로 해서 배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도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실기가 70점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회사 등록사항 관련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우선 회사의 회계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을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앞에 세 자리는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자리는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 관련했을 때는 80번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자리가 나와 있는데 앞에 4자리는 1년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있는 숫자는 오류를 검증하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수업 목적상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법인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이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대비에 대한 한도라든지 분납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혜택 여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반드시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에 대한 구분도 본점의 소재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사업의 지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추가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수업 목적상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보시면 사업장별로 해서 신고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것인지, 혹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별로 해서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다라고 하면 6개월 단위로 해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체크해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닫으시고요. 회사에 대한 선택을 갖다가 한강 선택한 다음에 화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조정, 개인조정에서 위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관리되는 내용들은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조정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1급에서 출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이제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셨고 합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복잡한 화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회계관리 관련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상단에 부가가치세 클릭을 해보면 아마 예전에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주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산세무 2급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부가가치세 서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서식들은요.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장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고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여기 대손색, 부동산 임대, 그리고 수출 실적, 의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서식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고 관련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서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출제도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